제 이름은 크리스티나입니다. 34세 주부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저와 동갑인 로버트와 2학년 딸 엠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사만다는 혼자 살고 있는 우리는 3년 전 로버트가 그녀를 걱정했기 때문에 그녀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나는 부모님과의 근접성 측면에서 편리함만을 생각했지만 현재 두 가지 주요 관심사는 먼저 로버트의 불륜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다가가면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다른 여자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연애할 때도 문제가 됐는데 프러포즈 당시부터 그 사람은 나한테만 눈을 감기로 맹세했다. 그 사람을 믿었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 후에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메시지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대립으로 인해 이혼 위기에 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버트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고 당시 어린 딸 희경유의 안녕을 고려하여 나는 우리 관계를 유지하고 재건하기로 결정했지만 재협반과 스마트폰에 붙어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가 여전히 다른 사람과 연락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 온 이후로 근처에 사는 사만다는 예고도 없이 들르는 버릇이 있었고 처음에는 욕설만 하고 떠나는 일이 잦았다. 그냥 외롭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이 점점 심해졌는데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녀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준비한 재료를 망치는 것을 좋아하면서 헤빙 냄새를 풍기거나 심지어 깔끔하게 묶인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대해 불평까지 하면 로버트는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없게 웃기만 합니다. 게다가 은혜차는 항상 우리의 싸움에 개입합니다. 재협반은 과거 재협반의 불신앙으로 인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을 때 모든 논쟁이 끝난 후 그녀에게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은혜차는 당연히 돌아오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편을 들었습니다. 너처럼 항상 화를 내는 아내가 나를 공격할 때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녀는 아들을 가질 수만 있었다면 한 번도 어이가 없었다고 한다.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말 아니, 지금은 전혀 상관없는 말이지, 매번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말 아닌가. 내 생각에 이소라는 원래 시댁은 평범한 가정일 뿐이고 바람둥이 엄마의 아들 남편과 아들에 집착하여 나를 괴롭히는 며느리를 상대하는 공기가 필요한 그랜드 혈통이 아닌 평범한 가정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도 엠마의 미소는 나의 유일한 희망의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혼을 여러 번 고려했지만 직업이 없는 주부로서 엠마의 미래 성장을 생각하면 재정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엠마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아버지를 그녀에게서 떼어놓는다는 생각을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혼을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초상화를 보여줬어요. 제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에서요. 같이 있으면 어느새 그림 실력이 꽤 늘은 것 같아요. 엠마의 성장을 느끼면서 웃었어요. 제가 고맙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줬을 때 그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계속할 수 있어요. 엠마는 보내고 난 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수줍게도 또렷이 기뻐서 수줍게 웃었어요. 라브과 내 딸 희경유는 각각 학교에 출근합니다.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은혜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즉시 자기 집에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평소처럼 와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나는 사만다의 무리한 요구에 어느 정도 저항감을 갖게 되었고 나 같은 노파에게 당신이 얼마나 냉담한 며느리인지 전화를 걸어 조금은 잘 대답할 수 있었다. 그녀는 예상대로 큰 소리를 지르며 소리쳤다. 극적으로 한숨을 쉬다가 창밖은 하늘이 흐려서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아 알았어 조금 있다가 갈게 태연하게 말하다가 전화를 끊었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었어. 전구 갈기, 샤워실 청소 등의 일상적인 집안일이었을 거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나는 빨래 개는 일을 멈추고 좀 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에 도착하자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늦었다고 인사했지만 그녀는 보였다. 은근히 놀라울 정도로 기분이 좋은 거등 사만다 손님이 없지 않나 입구에 늘어선 가죽신과 펌프스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점점 더 어리둥절해져서 사만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출근한 로버트와 낯선 여자를 발견한 것일 게다가 그 여자의 배는 눈에 띄게 부풀어 올랐다.
사만다의 권유로 앉았다 자리에 앉았다. 너는 그 여자에게 직접 인사도 안 하고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묻자 로버트는 멍하니 뺨을 긁었다. 오늘은 할 말이 있어서 엄마에게 도움을 청했다. 만족스럽게 오렌지를 씹고 있는 여자를 힐끗 쳐다보며 로버트는 창백해지고 몸을 떨며 깊이 놀랐다. 사과했다. 임신하게 했어. 3개월 뒤에 아기를 갖고 싶다고 해서 이혼하고 싶다. 여자의 배만 보고 대략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그냥 그 사람이 한심하게 사과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나는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과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압도적인 슬픔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과입니다. 엠마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불륜 중에 희경유와 상호작용할 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이전에서 재혁반에게 내가 말한 것입니다. 다시 유혹을 느끼면 내가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닌 희경유를 생각하십시오. 재혁반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희경유를 사랑했습니다. 나뿐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딸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 광기의 순간도 아니었다. 심각했다. 차분한 목소리가 나와 로버트 사이의 대화를 방해했다. 다른 여자는 고요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며 로버트는 항상 내가 말했다고 말했다. 아내와 딸보다 더 으뜸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증거로 사만다가 원했던 대로 남자아이를 잉태할 수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맞다고 하면서 배를 쓰다듬는 뻔뻔함이 너무 컸다. 분노를 넘어 믿을 수 없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녀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사만다가 당신과 달리 말을 잘했어요. 올리비아는 젊고 온화하고 친절해요. 당신의 이혼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불륜 상대의 이름이 올리비아 같은 것 같아요. 마음씨 좋은 여자는 유부남한테는 임신 안 할 텐데 내 중얼거리는 말이 사만다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았다. 나를 노려보는 사만다 너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딸만 낳을 아내는 이혼하고 신발 신고 떠나야 해. 모션 사만다가 나에게 소리쳤다. 로버트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올리비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이혼한다는 걸 이해한다. 밀려난 기분에 엠마를 처리할게. 예상대로 사만다의 집에서 뛰쳐나왔다. 시작됐다. 밖에 비가 오려고 우산을 가져왔는데 사만다 내 집 입구에 두고 왔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산이었지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고 마른 웃음으로 터벅터벅 비를 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혼은 감정 없이 진행되었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3몇 달이 지났을 때 로버트는 희경유와 헤어지는 것을 꺼렸지만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것 같았고 결국 자녀 양육비에 대한 나의 요구에 동의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아파트를 팔아 마련했습니다. 과정은 더 빨랐습니다. 예상보다 아버지가 소개해준 변호사 덕분에 나의 주된 관심은 희경유의 안녕이었는데 그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 웃으며 나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위해 용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집에 머물고 그녀는 계속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새 집을 구하는 곳과 내 직업 상황에 따라 이사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르게 느끼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없습니다. 희경유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부모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학군 내에서 새로운 집과 일자리를 찾는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때 우리가 연락을 유지했던 재혁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양육비 관련 사항은 원하시면 끊을 생각에 바로 전화받았습니다. 아기 피부색이 뭔가 당황스럽다며 당황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답변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양육비 문제나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아니면 나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의 진술에 반박했습니다. 속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호기심을 자극해서 아기의 말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리비아가 최근에 안전하게 출산했지만 아기의 특징은 분명히 로버트나 올리비아의 가족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서 로버트가 DNA 검사를 고집하게 되었고 로버트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말한 대로 아기가 실제로 남자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혼 직후 올리비아와 결혼했습니다. 나는 웃음을 참느라 애썼습니다.
올리비아는 나 외에 외국인을 포함한 여러 남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피해자인 것처럼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는 내가 그녀를 고소하겠다고 말했을 때 계속 이것은 불륜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나는 올리비아를 떠날 계획이었어.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 화해를 위한 그의 말더듬는 애원 때문에 나는 머리를 뽑고 싶어졌어. 엄마는 불필요한 추가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어. 나를 더욱 화나게 했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인생을 즐기세요. 새안에 너의 소중한 엄마. 그리고 남의 귀여운 아기. 이 말을 내뱉고 전화를 끊었어. 바로 전화기도 꺼버렸어. 이 전화로 아이가 태어난 걸 확인했지만 로버트의 화해하라는 말은 날 불안하게 만들었어. 희경유가 학교를 옮겨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지역에서 집과 일자리를 찾고 있었지만 지금은 재혁반과 그의 가족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더 나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가 참석하지 않으셨던 희경유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왔지만 희경유는 할아버지와 함께 집에 돌아와서 신이 났고 어머니는 손녀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하는 표정을 지으며 나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가족의 순간은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 이 시간에 누구일지 궁금해하며 스크린을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로버트와 사만다는 할머니와 함께 여기에 잠시 머물렀다. 엠마 나는 엠마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문이 강제로 당겨져서 에코에게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고맙게도 체인이 있어서 정말 기뻐서 체인을 계속 걸어 두었습니다. TSK 소리가 들리고 사만다가 그녀 뒤를 들여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버트는 침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로브는 당신을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의 아내로 돌아왔는데 당신이 거절했군요. 로바는 로버트를 의미합니다. 사만다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당신은 로비 당신이 아이를 낳으면 재혼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자와 올리비아를 데려오세요. 제 말은 사만다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당신을 참아주었을 것입니다. 내 전남편 사만다를 옆으로 밀고 틈새로 그의 손을 뻗었습니다. 상황에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둘 다 침묵하게 만들었어요. 아빠도 할머니도 싫어요. 엄마가 뒤돌아서 항상 괴롭히기 때문이죠. 엠마가 거기 서 있는 걸 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엄마가 있던 문에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뒤에서 달려오셨어요. 휴대폰을 들고 아빠와 변호사가 지금 여기로 오고 있어요. 아빠가 그동안 우리를 도와준 변호사와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엠마가 기회를 이용해서 저에게 왔나 봐요. 엄마의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쇠사슬을 부수고 언제든 끼어들 수 있을 것 같은 두 사람의 잔인함에 속으로는 안도감이 들었다. 엠마는 엄마가 지켜줄 거라며 거절하며 저기 할머니와 함께 기다리던 엠마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빠와 할머니가 싫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희경유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은의 차와 제혁받는 충격에 빠져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초기 추진력은 사라졌고 그들의 얼굴은 활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 엠마의 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와 변호사가 도착했고 심지어 경찰차도 나타났습니다. 이웃이 그들을 로버트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면 다시는 내 딸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방식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나는 로버트와 사만다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엠마를 다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당신과 아무 상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나와 아버지의 말에 로버트와 사만다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경찰차에 올라탔다. 변호사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하며 앞으로 많이 의지할 변호사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나중에 로버트가 올리비아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올리비아는 아기의 아버지인 외국인 남성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알고 보니 그는 유부남이었고 그의 아내는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아기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로버트와 사만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웃과 비참하게 함께 살고 있습니다. 로버트는 아이의 양육비를 지불하기 위해 말처럼 초과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불에 능숙했습니다. 우리는 로버트와 그의 가족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곳으로 이사했습니다.